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FME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이러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한정없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저는 기아자동차에서 한 11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플렉서스 코리아에서 한 6년 동안 있다가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한 18년 동안 완성차, 1, 2차 협력사들 이런 쪽에 품질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를 했던 그런 업무를 수행했었고요. 올해 3월에 이제 다시 컴백해서 플렉서스에서 연구개발본부를 맡게 된 박용진 본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FM이라는 것은 영원한 숙제죠. 사실은 영원한 숙제, 그죠? 1950년대부터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우주항공, 그때부터 이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나갈 것인가, 그죠? 아무도 안 가본 미지의 세계. 그 미지의 세계라는 것은 항상 도사리는 게 뭘까? 리스크죠. 리스크. 그죠? 이러한 거의 70여 년 동안의 이 FM에 대해서 각종 제조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무단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한 데를 보자. 그러면 보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죠?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 뭐 경영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실무자들의 역할이지. 그죠? FM이? 좋은 것 같아? 해봐, 한번. 근데 뭐 관심은 없어요. 해봐지. 그죠? 또 이러한 FME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어떤 운영 체계, 조직의 어떤 절차,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죠? 이런 것들은 뭐하고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FME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그죠? 그냥 해봐라라고 얘기했지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죠? 예를 들어 설계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잡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도면, 사양 결정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그걸 그들의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계 엔지니어, 생산, 실무자들한테 당신의 업무가 뭡니까? 딱 얘기하면 제조 공정도, 공정 흐름도, 작업 표준 이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왜? 그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설계 엔지니어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도면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사양을 결정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한 적정성은 뭐로 보장할 거냐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 제조공정 흐름에 대한 거. 제조공정에 리스크가 없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건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뭐 필요성이 뭐 우리 잘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 FME 안 했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수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때로는 계속 연장되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도면 그리고, 그죠? 사양 결정하는데 이거 FME 할 시간 없다. 그죠? 심지어는 이제, 그래, 해볼까? 하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거야? 그죠? 방법론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조직 내 FME 전문가가 있다, 없다. 그죠? 또 조직 내 기준에 대한 것들의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 이 FME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가. 그죠? 또한 이러한 FME가 어떤 부서의 전유물이 아니라
팀워크에 의한, 팀 어프로치에 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다양한 조직에 연관된 부서에서의 그러한 아이디어, 그들의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FME를 도입하게 되면 완벽한 것을 요구해요. 완벽한 게 뭐야? FME 완벽한 거.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저는 늘 FME를 얘기할 때는 20%부터 시작하세요. 20점짜리.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빵점. 하면 20점. 20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0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100점짜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100점짜리. 20점짜리 가지고 대입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우습죠. 다들 대입이라고 해서 FME는 대입이라고 해서 보여주지 않아. 근데 2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0점이 안 됐다고 해서 야 이거 해보나 마나다. 그냥 스톱한다는 거죠. 그죠? 그 20점짜리를 얼만큼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그 활용의 정도에 따라서 100점짜리로 가져가겠다라는 FME를 우리가 작성하다 보면 이 문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또 2차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키워드에 대한 것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조직의 제품과 제조 공정에 대한 강건함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회사, 여러분 조직의 도면, 사양, 기술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강건성을 어떻게 보장해요?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첫 여러분들한테 질문이에요.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개발 보증에 대한 부분과 양산 보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발과 양산. 이 전부죠.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FME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FME를 실행하는 실무자들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의 기대사항은 이 시간 이후에, 아니 2023년 이후에 설계 엔지니어한테 딱 뭐라도 여러분의 직무가 뭡니까? 딱 얘기하면 이 얘기하기를 기대할 거예요. 도면을 작성하고 사양을 결정함과 동시에 설계 FME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계 엔지니어들한테 그들의 업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조 공정도를 픽싱하고 그러한 제조 공정의 픽싱을 위한 보장할 수 있는 공정 FME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를 기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FME에 대한 예방, 보증 활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개발 단계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엔지니어들이. 막상 FME에 대한 것들을 작성법을 잘 알았는데 도대체 이걸 언제 하는 거야, 이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적인 어떤 제품을 우리가 개발할 때는 대략적인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일단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을 통해서, 개발 주문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 고객으로부터의 개발 착수가 떨어지면 개발이 시작이 되고 그 개발이 시작함과 동시에 초기, 시작 도면, 사양이 출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프로토타입, 시작품을 만들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파이로트 그리고 양산. 이 기본적인 이러한 전체적인 개발 일정이 자동차는 19.5개월, 그죠?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7, 8개월, 그죠? 조직의 규모 그리고 그 취급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계 엔지니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설계 FME는 설계 제품에 대한 컨셉이 정해지면 그 컨셉이
맞는지 틀리는지,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공정이 컨셉이 정해지면 그 공정의 컨셉대로의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더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FMEA에 대한 것들은 뭐야? 설계 컨셉이 정해지는, 제품 컨셉이 정해지면 바로, 그죠? 설계 엔지니어는 어떤 얘기를 해요? 제품에 대한 컨셉이 정해지면 지금부터 도면 그리기 시작한다고요. 상세 도면. 그죠? 그러면 도면을 그릴 때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도면을 그릴 때 그 도면에 대한 사양에 대한 것이 적정하냐,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같이 검토해 보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작 도면이 나오기까지의 리스크 분석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최적화에 대한 것들은 프로토타입까지. 프로토타입보다 약간 조금 오버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이 프로토타입까지 끌고 갈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정 FMEA는 언제 할 것이냐? 자꾸 설계 눈치를 보고 있는데 눈치 볼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계 엔지니어의 공정 FMEA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픽싱할 때 설계 FMEA,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리버스 FMEA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내가 했던 이 FMEA, 공정 FMEA가 적정하냐? 다시 한번 설계 FMEA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 FMEA는 공정의 컨셉이 정해지면 바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시점이 똑같죠. 그죠? 시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돼야 되느냐?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이 끝나면 뭐야? 양산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양산 준비를 하려면 뭐야?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장비의 적정성까지도 확인해 봐요. 4M, 6M에 대한 것들이 확인된 상태에서 파이로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료돼야 되느냐? 양산 1.5. 또 업체에 따라 제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양산 이전에 흔히 우리는 PPAP이라든지 ISR 승인 이전에 완료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조직의 프로세스에 정해져 있어야지 이제 내가 FMEA에 대해서 잘 작성하고 알고 있다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 개발 보증은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와 함께 FMEA를 통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고 우리 조직의 제품과 제조 공정의 강건성을 입증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죠? 전지전능하도록 완벽하게 하게 노력하지만 노력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